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 메시지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투기성 다주택 보유를 망국적으로 규정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 안정을 성공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오는 5월 9일 만료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 입장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방침을 확인하는 동시에 갈수록 강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피력해왔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또 일희일비하지 말고 굳굳하게 정책에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만 3차례 연쇄 SNS 메시지를 올렸는데 투기성 다주택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으로 지칭했습니다.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정상화된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비판 논평에 심야 반박 게시글을 통해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한껏 날을 세웠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법적, 정치적 수단은 얼마든 있지만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왔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계곡정비, 주가 5천 달성보다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이 국민 지지를 받고 법적 근거를 가졌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 저항은 결국 손실을 입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감세 혜택을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재차 고강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가 SNS 메시지를 통해 이번에는 언론의 부동산 보도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이미 4년 전 시행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와 날벼락이라고 비난한다며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이나 할 생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 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지 비판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아직 100일 남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성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연 것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는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SNS에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했는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고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000피 시대를 개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건품을 키우게 됩니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 종료를 재차 못 박으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SNS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종묘 앞 고층 개발을 추진하면서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서울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과거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언급도 함께 올리며 호텔 경제학에 이은 호통 경제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못하고 있냐며 이재명 정부 들어 4차례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약발이 먹힌 정책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재 가치 훼손의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면서 태릉 CC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은 모순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준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태릉 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 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차기 후보로 꼽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원칙은 간단하다며 세계문화유산 근처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태릉 CC의 경우 정부는 이미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며 반면 세운 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 메시지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어떤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비판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어제 심야에 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라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 지금 이런 공방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저는 좀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동산 투기, 이 망국적인 투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하면은 결국은 뭐 주거 안정이 불안정한 것을 넘어서 자산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 그리고 또 생산적인 부분에 이 자본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정상적으로 발전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투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4차례나 지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정도인데 결국 이제 이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 메시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세 이걸 이제 유예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종료할 거냐. 그런데 종료하는 쪽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제 가닥을 또 잡았고 동시에 또 던진 메시지가 부동산 나는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내놓은 그 사례가 코스피 5천도 내가 달성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 계곡 하천 정비 이것도 내가 해냈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부동산 시장을 내가 안정시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 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뭐 집안 싸움 또 그리고 윤어게인 문제로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권 정당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좀 생산적인 정치 하는데 국민의힘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젯밤에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렸고 오늘 아침에 다시 국민의힘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부동산 안정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그 중요한 거는 결국 부동산이 안정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밤마다 이렇게 SNS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여야 간의 논쟁에 불이 붙은 상황인데요. 내용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피 5천 넘었습니다. 지금 5,300까지 올라가잖아요. 뭐 계곡 정비도 잘 했겠죠. 그런데 부동산과 코스피를 등치시켜갖고 그걸 잘했기 때문에 부동산도 잘 될 것이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동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에 6만 호 이상의 이제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한 그런 그 정책을 지금 유예를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무주택자를 생각한다면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지금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 없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사항의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그 주택과 동반하는 인프라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집의 숫자를 늘린다 그래가지고 그 집의 뭐 어떤 규모라든지 또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학교, 어린이집, 그다음에 교통 이런 것까지 이제 동반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집의 숫자만 늘리는 걸 가지고 만족해하는 국민의 요구사항도 훨씬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코스피가 증가된 것도 역시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그 AI 분위기라든지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환율하고도 연동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불가능할 것 같냐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잘 안 되더라고 또 토로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로 이렇게 오기를 부리듯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한번 토론을 허심탄회하게 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대안인지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소통의 방법 내지는 스타일과도 통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어린애들 유치원생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인데요. 여야가 이런 언어를 구사하는데 특히 대통령을 포함해서 좀 점잖게 그러면서 뭔가 정말 진정성 있는 대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거를 잘하는 국내외 대통령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그리고 벤치마킹 해서는 안 될 방식이 저는 트럼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쟁의 도구로 쓰이는 부동산 대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실패한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부동산 정책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종합해가지고선 뭔가 이번에는 진짜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 아니냐 봅니다. 예, 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글에 대해서 또 다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반박을 했거든요.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용어를 가지고 뭐 계속 상대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초당적으로 구체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을 정치권이 내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제 정부도 정책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국회에서 입법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뭐 토론회 같은 거는 당연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 부동산 대책 좀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좀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시민 공청회 같은 것도 당연히 좀 함께 열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설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좀 구체적인 지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뭐 재개발 규제 완화를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제가 재개발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주택 공급을 이유로 재개발 규제를 또 완화하면 결국 이제 부동산 광풍이 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투기 광풍 때문에 수도권의 집값이 더 불안정해진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라고 주장한 것은 지금 착공 시점이 2028년 이후고 통상 한 30개월 정도 공사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빨라야 실제 입주는 5년이나 된다라는 이 지적이 있는데, 이 지적은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입주까지 5년이나 걸리면, 그러면 5년이나 걸리지 않고 그럼 빠르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러려면 이제 빠르게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빠르게 건축을 하려면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땅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뭐 태릉 골프장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서울시 시유지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전혀 협력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은 맞는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태릉 골프장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대통령이 어제 SNS에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종묘 앞에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에 주택 공급은 안 되는 것이냐라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를 겨냥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종묘 앞은 되고 태릉은 안 되느냐 그러는 것이고요. 오세훈 시장은 그럼 태릉은 되는데 종묘는 왜 안 되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지금 방송국 주변에도 고궁도 있고 또 조금 멀리 덕수궁 앞에도 뭐 좋은 아파트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사람들의 수요를 당기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신경전을 벌일 게 아니라 그런 종묘도 살리고 태릉도 살리면서 종묘 앞에도 짓고 태릉에도 짓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자기 부분만 보면서 그 반대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논쟁을 부리는 것이 과연 그 주택 수요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대통령과 시장이 당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정파적 논쟁을 벌이는데요. 저는 정파적 논쟁 빼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서울에 무주택자가 많다 그러는데 지금 서울로 더 몰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분산시키고 대통령이 지금 뭐 요번에도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 그 시와 도를 지금 통합하는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민들로 하여금 굳이 서울에 안 살아도 내가 자긍심을 갖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심리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심리에 예민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자꾸 집값을 수도권을 중심으로서 규제를 하니까 아, 이거 서울에 안 살면 내가 도태되는구나, 제외되는구나, 배제되는구나 이런 심리를 더 가중시킨단 말이죠. 그러면서 태릉과 종묘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태릉도 중요하고 종묘도 중요한데 태릉 근처에 멋진 주택을 지어서 서울 시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종묘 주변에도 지금 종묘에 뭐 바짝 붙어서 짓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종묘는 이미 지하에 주차장 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좀 현실적으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선 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뭐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논쟁을 보면. 예, 이렇게 서울시와 또 의견차가 있었고 여야의 전선도 계속해서 이 129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계속해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핵심이 빠진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맞받았고 민주당은 또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적 몽리다라고 했습니다. 입장차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계속 같은 주제가 나오고 있고 예. 같은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여당의 문제만이 아니고 야당의 문제만이 아니다. 정치권이 서로 당신 탓이다라고 내탁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이제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급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 기간만 30개월 걸리기 때문에 당장 계획을 세우고 또 착공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30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뭐 특히 이제 서울에 주택 공급이 굉장히 좀 부족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서울시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협조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 구체적인 부분이 이제 태능의 골프장 부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종묘 앞 개발 문제 그리고 태능시 골프장을 주택 부지로 개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지금 이중잣대라고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종묘 앞을 개발하는 문제는 종묘 앞 개발 문제이고 태능시시 골프장을 주택부지로 개발하는 문제는 또 주택부지 개발의 문제다. 이걸 가지고 뭐 이중잣대 공방을 펼칠 거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태능시시 골프장을 저는 과감하게 저는 뭐 주택지로 개발해서 주택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비난만 할 자격은 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윤석열 정권에서 2022년 8월에 임기 내에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러면서 서울에 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50만 호를 공급했습니까? 공급하기는커녕 뭐 12.3 내란 해가지고 본인이 탄핵돼서 물러나가지고 완전히 이게 지금 공중에 뜬 이런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또 국민의힘이 책임을 느낀다면 이거는 좀 초당적으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파당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과거 정권 얘기를 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되돌이표로 누가 더 잘못했느냐를 서로 경쟁하듯이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 같은 일이고요. 지금 아까 뭐 태능과 종묘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강남의 재개발 규제를 풀어준다라면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북에 재개발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묶어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시 강북의 시대 뭐 여러 가지 모토도 나오지만은 그러면은 강북에 계신 분들은 계속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까 선거를 의식한다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이 잘해서 주택 정책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벤치마킹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벤치마킹 하는 자체가 보수 정권의 그 정책을 인정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쪽에서 진보 정권이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도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막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유권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전향적이면서 대화가 되고 소통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정당에 표를 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유권자들의 수준보다 정치인들의 수준이 미치지 못하니까 계속 정파적 얘기를 하면서 자기 당이 하는 것만 옳다 그런다든지 아니면 과거를 다시 그 상기시키면서 니네는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